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남성, 한 조문객을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잠시 후 이 중년의 남성이 밖으로 나가자 그도 뒤따라 나가는데요. 하지만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통화를 하는 모습에 조용히 발길을 돌립니다.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사망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오늘 이 사연도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자,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환하게 웃던 그 남성 대체 누굽니까? 일단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사연이 있는 게 이 사연자분이 50대 남성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함께 살던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동생들도 있는데 아버지만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뭐 해외에서 일을 하고 또 뭐 배 타기도 한다. 이래서 명절 때만 잠깐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남성이 태어나기 전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남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성, 어머니 말고 다른 상간녀가 있었던 것이고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상간녀와의 사이에 다른 자녀도 2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어렸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그 뒤로부터는 그냥 나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라고 사실상 그냥 없다시피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단순 두 집 살림도 아니고 이복 형제까지 있었어요. 이 제보자한테. 자, 그러니까 아픈 시부모는 본처한테 맡겨두고 저짓을 하고 살았다. 네, 맞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요, 이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남동생과 여동생까지 뒀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단 한 푼도 보태준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언젠가 이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치매와 중풍을 앓는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건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장례식 둘째 날이 되어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기색조차 없이 계속 장례식장을 들락날락 거렸다고 하고요. 남성은 이걸 지켜보다가 밖으로 나간 아버지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아버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누군가 정답게 통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성은 아무 말 없이 빈소로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엄마가 평생을 시부모 모시면서 외롭게 살다가 떠난 그날 아빠란 사람, 아버지란 사람 과연 누구와 그렇게 웃으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보자 남성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 영감이. 근데 저는 아주 진짜 증오할 만한 표정을 봤잖아요. 근데 어디다 웃으면서 전화를 하는 게 그 첫 번째 전화한 거. 저는 아버지 소리를 불러보지 못하고 늙었는데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죽었어요. 자, 그 후에 저 남성은 제보자는 아버지와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자, 그런데 어느 날 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자, 남동생이 이제 이 제보자하고 이 여동생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이 지금 처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몰래 그냥 장례 치르고 낙골당에 안치했다고 유고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동생은 이 남성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원래 핏줄인데 우리가 아버지 그 유해라든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아버지가 싫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뭐 어릴 때부터 뭐 용돈을 받거나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보자의 남동생이 그렇죠. 형, 그래도 우리가 우리한테 아버지, 우리가 정실 자식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건데 우리가 모셔와야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 불구하고 장남으로서 이 남성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뭐 대학 갈 때, 결혼할 때도 어떤 아버지 존재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일은 신경 쓰기 싫다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얼마 뒤에 이 제보자는 또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네, 여동생 전화였어요. 여동생이 오빠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줘.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야? 그러고 갔더니
그 거실에 아버지의 유골함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오빠가 이거 두고 갔는데 형은 분명히 안 받을 게 뻔하니까 그냥 니네 집에 두고 간다. 이 아버님 유골함 잘 모시고 제사 지내지 않으면 나는 이제 형과도 형수와도 연락을 끊겠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있는데 여동생도 그런데 오빠 그래도 우리 아버지니까 고우나 뭐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여동생도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제사는 나중 얘기고 어머니 옆에 묻어드린다 그래서 합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저는 뭐 뒤에 더 이어서 얘기를 뭐 드리겠지만 이 남동생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러게요. 오바를 왜 해요? 저렇게까지 제사를 자기가 지켜야 될지. 물론 이제 아버지 없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게 각자에게 가진 어찌 보면은 그 어떤 그 상처라는 걸 푸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형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인연을 끊고 싶기도 했었고 또 형이 생각하기엔 이 사연자분이 보기에는 50년 동안 같이 산 건 다른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복 형제들이 당연히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어머니가 합장했다는데 그럼 돌아가신 어머니는 과연 저걸 바라셨을까 아,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 사연자분이 그 이복 형제들에게 연락을 좀 취했답니다. 그 이복 형제가 그 지역에서 어머니 상간녀가 가장 비싼 아파트, 크고 비싼 아파트 살 만큼 좀 부유하기도 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동안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복 형제들은 우리는 제사 절대로 못 지낸다. 왜요? 종교 때문에 못 지낸다라고 아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그러면 저 제사를 아예 종교기관에 맡기겠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제사 비용이라도 좀 지원해달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러셨겠지만 이제 사연자분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남기고 한 재산이라도 좀 나눠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재산이냐며 말년에 왜요? 다 집안 다 말아먹을 뻔한 거 빚도 우리가 갚았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다 거절하고 코웃음만 치더랍니다. 자, 두 집 다시 정리를 하면 그 아버지란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 자, 그런데 이 사연자는 아유 왜 우리가 아버지 제사를 못 모시겠다. 이복 형제들한테 야 니들이 모시든지 니들이 비용을 보전해 주든지 뭐 이러는데 그쪽에서는 아 우리 종교 때문에 아버지 제사 못 지내요. 결국엔 이 제보자 장남 혼자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남성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버지의 제사를 2달 앞두고 계속되는 복통의 병원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동생에게 많이 아파서 제사를 못 지내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남동생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사위 며느리도 올 텐데 그럼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그럼 네가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동생이 형이 장남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이후 남동생은 여동생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형이랑 평생 안 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남성은 평생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죽어서까지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두 집 살림 아버지 제사 지내라는 동생 가족을 위해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라고 하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제가 이제 뭐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진짜 이 동생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납득하기 좀 어렵죠.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동생이라는 상황으로 해서 그 유고를 갖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본인이 하면 되는데 형한테 다 미루고 동생 그 지위를 또 얘기하면서 또 안 하느라고 하면 아예 제사를 하지 말든가 결국은 형한테 모든 걸 미루면서 본인 하지 않고 또 안 본다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는 왜 그러는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저는 동생이 그냥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이고, 본인이 그럼. 강력하게 그럼 제사를 100번 지냈어요. 맨날 제사 지내. 동생 시켜요, 동생. 이게 지금 뭐 건강도 안 좋고 할 생각도 없고 또 다른 이복 형제들도 당연히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이게 무슨 이 차남은 아버지와 그 와중에도 뭔가 애틋함이 있어서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뭐 여기서 법 따지는 것도 좀 무섭긴 합니다만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권리는 연장자, 그 집안의 연장자에게 있는데 이건 권리인 것이고 의무는 아닌 거거든요. 저는 굳이 모르겠습니다만 남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건 아닐까.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특히 아버지와도 떨어져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심점이 지금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형제가 모일 수 있는 날 자체가 이런 제사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혹시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라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는데 얼뜻 이해는 잘 안 가고요. 한 가지 저 사연자분은 그 지금 이복 형제들 그 어디 사시는지 알잖아요. 등기부라도 한번 떼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잘 안 믿어지거든요. 혹시 재산 소유권 변동 같은 게 주소를 아시니까 등기부라도 한번 제가 무슨 소송을 부추기는 건 아니고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도 뭐 이 차남을 이해하려고는 했었는데 양 변호사님이 얘기하실 것 같은 그런 숭고한 이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여기 이런 단서를 찾았어요. 아까 내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사위나 며느리도 올 텐데 그럼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남이. 그러니까 체면을 살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며느리나 사위 될 사람도 오면 이렇게 우리 가정은 반듯하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장남보다 차남이 상처를 덜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장남이 받은 상처, 우리 엄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시어머니만 정말 다 수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서도 와서 웃었던 아버지를 본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형을 이해 못했던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런 체념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형을 배려해주지도 않고 형의 아픔을 공감해주지도 않고 본인만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형님 지금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건강을 1순위로 무조건 놓고 신경 쓰셔야 된다. 뭐 장남으로서 도리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어머니 옆에도 있어주신 장남 같아요. 이제는 정말 동생들의 마음보다는 내 건강, 맞아요. 내 감정에 정말 충실하시고 나를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족분들도요. 아이스 초코님 이 제사 반대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하루님 제사 지내지 말고 건강 챙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미우님도 남동생 보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